단식으로 체지방이 빠지려면 몇 시간을 굶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16대8 단식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박용우 교수님은 14대10 또는 24시간 단식을, 다이어트 과학자 세겸님은 간헐적 단식 가이드라인에서 마지막 단계로 36시간에서 48시간의 단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단식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일관된 조언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건강 정보라는 게 100%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딱 맞는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왜?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단식으로 살을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고 하던데, 그럼 내 몸의 상태에서는 몇 시간을 단식해야 진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16시간, 24시간, 72시간, 168시간까지 직접 단식을 해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단식을 시작하면 음식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이 없어지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우리 몸은 저장해놓은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을 꺼내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단식의 점수를 매기고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놓고 국어 문제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오답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잘한 게 뭔지 수정해야 할 점을 뭔지 해설도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답지가 바로 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찾고 있는 잘못된 정답지부터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식 후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단식의 결과를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24시간 단식이 끝나고 어제 70kg였는데 오늘 아침 69.2kg가 됐다면 와, 살이 0.8kg나 빠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체중계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체중계가 보여주는 숫자는 체지방만의 무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체의 약 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물과 글리코겐, 수분, 배변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하루에도 체중은 2-3kg까지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식을 시작하면서 글리코겐이 사라지면 글리코겐과 함께 저장되어 있던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수분 때문에 초반에 체중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고 체중이 1kg가 줄었다고 해서 체지방이 1kg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단식 후에 체중이 그대로라고 해서 단식이 나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체중계가 알려주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몇 킬로인가이지 내가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는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칼로리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고 활동으로 하루 300칼로리 정도를 사용한다면 하루에 약 150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1500칼로리 정도 빠졌겠네? 체지방은 1g당 7.7칼로리니까 오늘 지방을 195g 사용했겠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을 했다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부 체지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식 중이라 할지라도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지방산을 사용하고 당 신생작용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어 사용하며 여러 가지 연료가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칼로리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추정치입니다. 이런 추정치만으로 나는 몇 시간을 단식하면 체지방이 활활 탈 수 있겠다 라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6시간에서 168시간까지 다양한 시간에 단식을 해본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혈당과 케톤을 함께 측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4년째 사용하고 있는 혈당 케톤 측정기가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등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서 남겨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몇 킬로가 빠졌고 몇 칼로리를 소비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체중 칼로리가 아닌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에너지 대사 환경이 변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 환경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혈당과 케톤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줄어들고 케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 몸의 상태에서 몇 시간을 단식해야 진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식 시작 전, 단식 후 12시간, 16시간,
18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몇 시간 정도 단식했을 때 혈당이 안정되고 케톤이 증가하는지, 전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 수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운동을 한 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처럼 나만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계는 실제로 빠진 게 수분인지 지방인지 알기가 어렵고 칼로리 계산은 그저 이론적으로 추정만 할 뿐이지만 혈당과 케톤 수치는 현재 내 몸의 대사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을 강하게 태우는 지방 분해 모드에 도달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혈당, 케톤 수치를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케톤 수치 0.5 이상을 지방을 강하게 태우는 상태, 즉 케토시스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식을 할 때 혈중 케톤이 0.5 이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이 수치는 지방 에너지인 케톤 생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16시간 단식이 좋다, 24시간 단식이 좋다,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시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실제 내 몸에서 진짜 지방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대사 전환이 일어나는 데에는 마지막 식사, 탄수화물 섭취량, 운동량, 개인의 대사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혈액으로 혈당과 케톤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보들에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수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이 수치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대사 전환을 가져왔는지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단식 시간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식 후 12시간, 16시간, 20시간에 측정한 케톤 수치가 0.1, 0.3, 0.8 이렇게 변했다면 적어도 16시간에서 20시간 사이 정도의 단식이 나에게 체지방 감량에 의미 있는 단식 시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단식 시간을 찾아내주고 다음은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8시간 단식을 했는데 어제는 혈당이 85, 케톤이 0.8이었는데 오늘은 혈당이 105, 케톤이 0.2 이렇게 나왔다면 단식 시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전날 식사나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의 차이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식사 중에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혈당은 올라가고 케톤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혈당과 케톤이 모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혈액 중의 케톤은 운동을 하느라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찾아낸 요소들을 수정해보는 건데요. 전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적게 먹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수면의 질처럼 혈당과 케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내가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줄였지만 케톤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면 단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운동을 더 해보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내 몸의 대사 환경을 모니터링 한다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체중계의 숫자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24시간 단식을 하고 다음날 1kg가 빠졌다고 해서 체지방 1kg가 빠진 게 아닌 것처럼, 반대로 24시간 단식 후에 체중이 그대로라고 해서 나는 단식이랑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단식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지만 혈당이 전날보다 줄어들고 케톤이 늘었다면 아무리 체중이 그대로라고 해도 24시간 동안의 단식 시간은 내 몸의 대사 환경을 개선시킨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습관을 남들처럼 체중계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16대8 단식을 하세요, 탄수화물을 30g 미만으로 섭취하세요, 공복에 운동을 하세요, MCT 오일을 먹으세요 처럼 책과 인터넷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 말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혈당과 케톤을 측정하면 내 몸의 대사가 진짜로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실제로 꾸준히 케톤과 혈당을 재보니까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생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약 저처럼 단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식단을 이제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 혈당과 케톤을 측정해보시면 나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습관으로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뭘 더 먹지보다 뭘 더 먹지 말아야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처럼 단식을 통해 조금씩
조용히 천천히 강해지고 건강해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4년째 사용하고 있는 혈당 케톤 측정기가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등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서 남겨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사람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단식으로 지방을 빼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던데 내 몸의 상태에서는 몇 시간을 단식해야 진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단식과 관련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관련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